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폭락할 때,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 어떤 식으로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자산을 지키고 싶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리스크 해지들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장점이랑 단점,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해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자, 처음부터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현금. 이거는 가장 확실한 리스크 해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뭐 종목이 내려가든 말든 그 현금 영향은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 안전, 되게 안전하다.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은 뚜렷한 게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죠. 사실 이제 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폭락한다고 예측해도 막말로 폭락 안 할 수도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폭락한다 생각해가지고 현금화를 많이 해놨는데 올라버리면은 저점에서 잡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면은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냥 뭐 2,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를 것 같다는 그런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은 폭락이 끝나면은 어차피 이제 오르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시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함이 항상 있죠.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으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비용, 내가 투자를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제 그런 게 큰 기회비용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할 때는 이런 이제 방식들을 추천드리는데, 내가 이제 보유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종목을 투자하면서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일단 두 번째, 선물 거래. 이건 제가 선물 거래는 가끔 이제 네이버 카페 게시글이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거래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SBI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은 여기 선물 옵션 있죠. 여기 클릭해서 계좌 개설이 있어요. 이 계좌 개설하면은 이건 금방 개설되거든요. 개설하면 바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니케이가 보시면은 뭐 지금 선물이 23,320엔이에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이제 내가 예측을 하는 거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공매도를 거는 거예요. 2330-20에서 팔아가지고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럼 공매도를 하고,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 지수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리스크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매도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폭락할 것 같을 때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 지수를 공매도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리스크 해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는 리스크 해지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인데, 일단 장점은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한 장 사는데 최저 필요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니케이 225, 아까 말한 니케이 같은 경우는 120만엔, 이게 좀 많이 올랐는데 옛날에는 막 80만엔, 90만엔이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120만엔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거의 뭐 이게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2332만엔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장이 이제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00엔씩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100엔이 아니고 이제 1000엔씩, 그러니까 23,000에서 22,000이 되면은 1000엔 차인데 그게 100만엔 그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니케이 225를 하고 싶다면은 120만엔만 있으면은 거의 뭐 20배? 한 대략 이제 20배 정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을 사가지고 이게 22,220이 되면은 1000을 번 거잖아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엔 여러분들이 버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좀 비싸가지고 미니 니케이란 또 상품이 있어요. 이거 이제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12만 엔 갖고 여러분들이 230 이제 233만 엔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곱하기 100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증거금이 여러분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증거금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금인데 여러분이 이제 12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걸 이제 거래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매도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오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증거금에서 그 손실이 까여요. 까여가지고 한 장당 최저 필요한 게 이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 보자마자 이 120만 원 계속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3,320인데 이게 24,32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추가로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최저 증거금이지 좀 이제 넉넉하게 넣으셔야 돼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도 있지만은 손해를 보면은 그 증거금을 여러분을 계속 충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더 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게 단점이고 뭐 기타 단점 뭐 수수료 같은 거. 근데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뭘 해도 다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생략을 했고 자, 다음은 이제 옵션 거래인데 옵션 거래는 제 과거 영상에서 어떤 거래인지 제가 설명을 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쉽게 말하면 미래에 있는 권리를 내가 사는 거죠. 선물이랑 약간 비슷한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25,000까지 니케이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25,000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사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나중에 25,000 되면은 내가 이제 버는 거고 25,000이 안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뭐 그런 식의 거래인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내가 그 권리를 사는 그런 이제 옵션 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좀 되게 설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옵션 거래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할 거면 이 개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움직임을 볼 때 옵션 뭐 만기일이라고 있는데 만기일 때 또 이제 주식이 되게 내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장점이 되게 소액으로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니케이 움직임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때 24,000에서 거의 단기간에 18,000, 17,000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옵션이 예를 들면 옵션 그 프리미엄 그 금액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미리 예약을 주고 이제 사는 건데 그 금액이 갑자기 막 50배, 100배 이렇게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5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500만 원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되게 가능성은 적지만은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도박성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잃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보다는 약간 옵션이 좀 더 도박성이 강한 근데 뭐 레버리지를 할 거면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레버리지라는 게 내가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내가 보유 종목이 내려갔을 때 이 선물이나 옵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좀 메꿀 수 있잖아요. 손해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옵션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버스, 빅스 등 이제 ETF, ETN 상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걸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월에 이제 대선 전에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품들을 지금 사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상품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357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사가지고 번호를 외우고 있는데 이 니케이 이제 다브르 인버스인데 그냥 인버스가 아니고 이 다브르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니케이가 내리잖아요. 그럼 이 상품은 올라요. 그러니까 니케이랑 반대로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냥 반대로 연동하는 게 아니고 두 배로. 그러니까 니케이가 2% 내린다. 그러면 이 상품은 4%, 그러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4% 반대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인데 일단 이렇게 큰 차트 장기간으로 보면 쭉 내리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상품 자체에 그 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사실 손해예요. 이게 이제 원유 같은 것도 원유도 사실 ETF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원유도 계속 갖고 있으면 롤오버라는 이제 제도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거든요.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뭐 월마다 이게 결제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제일을 넘길 때마다 감가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그냥 손해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니케가 계속 똑같은 가격으로 간다 해도 이거는 이제 서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그 감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인데, 그래서 단기간만 들어갈 때 이런 상품을 사셔야 돼요. 내가 한 달, 두 달 안에 폭락할 것 같다, 이제 그럴 때만 사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 차트 보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죠. 내가 뭐 니케가 폭락할 것 같다, 그럼 이걸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거 파시면 안 돼요. 사셔야 돼요. 반대니까.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리스크 해치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0주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한 보시면은 뭐 오늘 그 일본 주식이 이렇게 매매 정지가 돼가지고 뭐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화제였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가격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모든 오늘 일본 시장이 갑자기 휴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보시면은 뭐 710까지 지금 부근에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종목은 100주를 살 필요가 없어요. 한 주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710엔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으로도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 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장점은 일단 뭐 소액으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현물, 뭐 이 위에 옵션 선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증거금을 내고 신용거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일단 내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불안감이 덜 들다, 뭐 이런 또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것도 리스크 해지의 하나이고, 뭐 단점은 일단 폭이 좀 적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감가가 있어요. 계속 갖고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손해.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폭이 적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니케이가 뭐 한 10% 내렸다 쳐요. 10%. 그럼 10%면 굉장히 많이 내린 거잖아요. 뭐 2만 지금 3천인데 예를 들면 지금 2만 1천까지 내려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그럼 이제 아까 말한 인버스는 뭐 20% 오르는 거죠. 반대로 2배니까. 근데 20%라는 게 사실 좀 되게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리스크 했지, 그러니까 10% 내려간 거에 비해서 내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 내리면은 더 볼 수 있거든요,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내가 수익성이 좀 낮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이 2035 니케이 빅스라고 있는데, 이 빅스라는 게 이제 공포 지수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폭이 좀 더 좋아요. 한 번 이제 내려가면은 이 공포 지수가 확 올라가면서 이건 이제 더 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니케이가 내리면 오르는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코로나 때도 500대 갔다가 거의 2500, 5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종목은 절대 5배 오를 리가 없죠, 아무리 코로나여도. 열심히 해봤자 뭐 2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5배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소액으로 샀어요. 이거는 이제 ETN 상품이기 때문에 ETF나 ETN이랑 비슷비슷한데, 어차피 이게 지수랑 연동되는 그런 상품이란 뜻인데, ETN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좀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통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만든 상품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 가격 폭이 커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한 달만 딱 10월 이제 11월 초에 폭락이 좀 있을 것 같아 해서 사놓은 거라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리스크 해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 상품은 인버스랑 빅스, 이렇게 이제 2개 저는 샀고요. 또 이제 2가지 제가 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이제 책 같은 데 안 써인 방법이긴 한데, 주요 기업을 공매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뱅크나 뭐 미즈호은행, 그런 이제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매도 해가지고 그렇게 리스크 해치를 하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니케이가 내리면은 그런 큰 기업들도 어차피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똑같죠. 니케이 지수를 공매도 하나, 이 기업을 공매도 하나, 결국 이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어차피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뭐 장점은 딱히 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이제 명확하죠. 그 기업을 공매도 하는 거기 때문에 폭락하는 와중에 그 기업이 뭐 좋은 호재가 나거나 갑자기 이제 뭐 떡상하는 그런 이제 호재가 났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은 폭락해도 오르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를 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절대 안 쓰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뭐 호재가 뜰 때 굉장히 위험하죠. 뭐 장점은 그냥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이나 뭐 가상화폐, 뭐 기타 상품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레버리지를 리스크 해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되게 그나마 변동이 잘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락할 때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서 오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상품인데, 이제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폭락을 할 때는 오히려 금도 똑같이 내려요. 왜냐면은 안전 자산이지만은 사람들이 현금이 부족해질 때는 어떤 상품들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일단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다 내리거든요. 진짜 폭락 시에는 금이나 가상화폐나 다른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내리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방법은 저도 이제 별로 안 써요. 사실은 뭐 쓰는 분도 있는데, 뭐 단점 이제 급폭락할 때는 사실 이런 것도 다 폭락.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은 안 쓰죠. 근데 뭐 금 같은 경우 그냥 장기적인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꾸준히 오름세고, 뭐 딱히 이제 폭락한다 해도 크게 폭락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산 비율의 뭐 2, 3%는 금을 갖고 있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냥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는 이 5번, 6번은 별로 크게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이 2, 3, 4번은 저는 추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 종목 갖고 있으면서, 왜냐면 사실 보유 종목 팔기 싫잖아요. 내가 뭐 진짜 응원해서 어떤 회사를 사고 이 회사 진짜 성장성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단지 폭락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안 내키신다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는 이제 폭락을 대비해서 리스크 해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보유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보통 2, 3, 4번이죠. 저는 이제 보통 이 상품을 사거나 이제 선물, 뭐 옵션도 가끔 이제 저는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리스크 해치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고, 사실은 이제 이게 리스크 해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더 바람직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내가 보유 종목이 당연히 오르는 게 더 좋잖아요. 어차피 리스크 해치는 내 자산에 뭐 아무리 많아도 20%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리스크 해치가 좀 손해를 보고 보유 종목이 더 오르는 그런 전개가 훨씬 낫죠. 아무리 이걸 벌어봤자 보유 종목이 그만큼 내려버리면은 자산, 그러니까 내 전체 자산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리스크 해치는 당연히 손해를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죠. 내가 손해를 볼 때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어떤 리스크 해치들이 있고 저는 이제 어떤 걸 선호하는지 뭐 다 소개를 드렸고,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폭락을 할 것 같다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상품을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신용 거래도 하셔도 되지만은 너무 이렇게 막 전력으로 내 돈에 완전히 끝까지 신용 거래를 다 쓰고 이제 이런 거래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 해치로 생각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구축하는 이런 마인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